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경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이다. 타인과 비교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내가 나의 자리를 향해 성실히 노력하고 그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경쟁하는 행위와 열심히 사는 태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경쟁은 남을 이기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일이지만 노력은 나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일이다. 공부는 누구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자의 몫으로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질 또한 남과 겨룰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닦고 키워야 할 자산이다. 사회 구조를 보며 남보다 위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가게 된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그 시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고 의미 있는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그 관계가 현재의 일보다 더 중요하고 깊게 느껴진다면 그 시기에는 사랑에 정성을 쏟는 것이 자연스럽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랑보다 좋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랑이 더 크다면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 원리는 다른 예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어떤 중독적인 행동을 끊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비중이 바뀐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우선이 되고 이전의 행동은 힘을 잃게 된다. 결국 문제는 끊지 못하는 의지가 아니라 더 좋은 대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처럼 사람의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이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내용은 계속 달라진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하는 일도 바뀌고 삶의 구조도 변한다. 그래서 지금의 소질을 개발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인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 예를 들어 국악을 해야 할 환경이 주어졌고 그 안에서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면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품이 있는 상태이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 다가오는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결국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된다. 사람은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 각 인연은 자신에게 필요한 힘과 역할을 가지고 오는데 이를 바르게 대하지 않으면 그 힘을 주지 않고 사라진다. 그러면 다시 혼자서 자신의 일을 더욱 고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경제적 질량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소질이 있거나 외적인 균형이 있거나 기운과 내공이 느껴지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미 경제라는 큰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질량을 찾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소질과 내적 질량을 키우고 외적인 모습과 태도까지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는 자신을 하나의 완성된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질을 키워온 사람이 갑자기 경제를 만들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경제를 만들어낼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준비했어야 한다. 재주와 내면을 갖춘 사람은 이미 경제를 갖춘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 인연을 바르게 교류하면 상대의 경제를 함께 활용하고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상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지식과 실력을 충분히 갖추면 그보다 큰 경제적 질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의해 다가오게 된다. 이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함께 쓰는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조화로운 균형의 구조이다. 반대로 혼자 힘으로 돈을 벌겠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경우 오히려 삶이 팍팍해지기 쉽다. 경제는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보다 서로의 역할이 맞아 떨어질 때 더 안정적으로 운용된다. 돈을 가진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그 돈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투자된다. 나는 그 자원을 활용하며 내 소질을 발휘하면 된다. 연예인을 예로 들면 음악적 재능에 더해
외적인 매력과 조화로운 기운까지 갖춘 경우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 탐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더 큰 질량을 가진 인연들이 다가올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더 넓은 세계와 교류하게 된다. 공부를 바르게 해두면 그런 사람들과 차 한 잔을 나누는 자리도 생긴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뜻이 맞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자는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매달리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내는 준비 상태이다. 상대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그때 비로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조건은 상대가 말한 의지의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제시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다.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건을 세우면 관계는 무리 없이 성립된다. 반대로 조건이 명분 없이 과하거나 맞부딪히면 관계는 저울질의 대상이 되어 흔들리게 된다. 조건을 세울 수 있으려면 반드시 실력과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부가 부족하면 상대의 외적 조건에 이끌려 판단을 흐리게 되고 결국 그 자리를 지탱할 힘이 없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실패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을 냈기 때문에 다시 공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 자리에 머물려면 정치력과 운용 능력, 즉 실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큰 고통 속에서 버티거나 결국 퇴출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 나이에 비해 시간을 허비한 상태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래서 공부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다. 공부란 성공을 보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실패를 피하게 해주는 길잡이다. 실력이 없는 욕심은 반드시 제자리로 되돌아오지만 실력을 갖춘 선택은 인생을 안정된 방향으로 이끈다. 이것이 경쟁을 버리고 공부와 성장을 택해야 하는 이유이다.